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현대일리트리.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6만 7,500원 50%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40만 3,000원에 네. 샀거든요. 네네. 그때 가지고 한 달 됐나 잘 모르겠어요. 두 달 됐나. 워낙 네, 고점에 또 사셔서 고민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부장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종목은 좋은데 타이밍을 좀 잘못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매수를 하신 게 올해 들어서 사실 그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사실 40만 3천원 사가지고 네. 사자마자 바로 내려가시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번 사셨고 지금 매수가가 36만 원대 나온 거 보니까 추가 매수하신 거예요? 예, 추가- 35만원대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다 올라가길래 추매를 했어요. 네, 일단은 네. 추매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지금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비중을 처음부터 이렇게 늘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추매가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3월에 추매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비중이 좀 높다라는 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을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유 의견을 일단 드렸지만 비중을 줄이시는 거는 우리가 매수가보다는 좀 밑에서 비중을 살짝 줄이시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뿐 아니고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AI 반도체 쪽이라든지 데이터 센터향에 대한 최근에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HD현대 일렉트릭 전력기기 쪽에서 대장주인 이 종목마저도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말씀하신 대로 35만 원대였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전에 사실 관제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눌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한 32만 원에서 35만 원대까지에서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다른 이제 섹터의 다른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섹터의 반등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만의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보유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지금은 어떤 종목을 갖고 계셔도 지금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한 34만 원대까지 만약에 1차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약간 좀 줄이셨다가 대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미국에 이제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도 이 공장에 대한 증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설에 대한 완공 시기가 2028년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미국 내 생산에 오로지 다 대부분은 다 그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들어오긴 쉽지 아직까지는 좀 시차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시장의 반등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섹터, 전력기기 섹터가 반등이 같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비중 줄이신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의 그 현재 매수가 1차 매수가인 40만 원대에 대한 도달은 상대적으로는 지금 아주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30만 원 한 중반대에서는 1차적인 매도 그리고 현재 매수가인 38만 원대에서는 2차적인 매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서 만약에 추세적으로 다시 좀 돌아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고려해봐야 되는 구간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홀딩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여보세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여보세요? 네. 예, 부장님. 예. 지금 제가 그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고 싶어서. 예. 지금 추매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 추매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지금 현금이 있으세요? 예.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세요? 그럼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금까지 해서 지금 비중이 50%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요. 따로 더 있어요. 지금은 주식 있어요. 내에서의 주식 보유하고 계시는 주식 부분에서의 50%고 추가적으로 현금을 더 투입하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다른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비중을 계속 늘리는 것은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반등이 지금 시장이 오늘도 세게 반등이 나오진 못했어요. 이번 주가 일단 좀 지나가야 조금은 좀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 같거든요.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빨리 해소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H현대엘렉트릭의 추매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에서의 추매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대엘렉트릭의 비중을 늘리다 보면은 오히려 여기서 좀 빠져나오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종목 비중 약간만 좀 늘리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두 차례 정도 만약에 좀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약간만 한 10% 정도만 비중을 늘리시는 거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되시겠지만 최선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2-2000-4919번 또는 문자 샵 2034로 연락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가온칩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51,5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혹시 올해 매수하셨을까요? 예, 아니요. 네. 원래 초인지 작년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네, 매수한 지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염정 이사님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온칩스만의 지금 문제는 아니죠. 가온칩스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지금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오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5만 원대, 올해 만약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하방을 지지한다라고 가정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신 거는 같아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종목이 지금 다 비슷하죠. 최근 한 일주일 넘게 주가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가온칩스도 일단은 지금 35,000원대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왔지만 하방을 안심할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향에 대한 그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업무를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온칩스만의 어떤 뚜렷한 모멘텀을 지금 가져가기 좀 어렵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이라든지 또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순환매를 통해서 디자인 하우스 또는 IP 설계 회사 등 이러한 종목들이 한 번에 순환매가 좀 나타난 구간이 있어야 되는 종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5만 원대 정도까지 지금 가격대에서 근데 최근에 가온칩스가 크게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조금 좀 차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는 못하고 차분히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저는 한 45,000원대 시장의 반등과 함께 45,000원대가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일단은 비중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는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3만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한 10% 정도는 추매를 해서 대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원하는 수익 내셔서 고민이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엑셀 세라투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 12,200원이고요. 네. 65%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네. 네, 말씀하실 네네. 게 있으실까요? 네. 네. 이 상장 첫날 들어간 거예요. 상장 첫날 들어가셔서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 혹시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상장한 날 이제 사셨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기대했었던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날 네, 상장 첫날이라서 네. 바로 나올 생각으로 들어갔었어요. 일단 그런데 바로 제가 들어가서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오후쯤에 다시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대로 빠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어요. 네,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이제 보유 의견을 드렸다라기보다는 지금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의 괴리가 너무 커요. 더욱이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기존에 먼저 이제 매수하신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건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이 블루메이지라고 하는 중국 기업과 뭐 MOU 체결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엑셀 세라피틱스가 하는 일은 이 바이오 배치 사업을 하는데 이 바이오 배치 사업이란 뭐냐면 특성이 다른 세포를 약간 섞어가지고 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좀 변형해주는 이제 사업이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하다 보니까 성공 사례가 그렇게 극히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 기업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감을 이번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 블루메이지라고 하는 기업이 이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제품을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높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이 일단 많고 그리고 이제 유통망이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엑셀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야기하는 바이오 배치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오게 되면 충분히 주가도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4,200원 부근이에요.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까지 가려면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3배가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3배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바이오 배치 사업을 완전하게 뭐 임상을 통과해서 미국에 혹은 중국에 판매를 하겠다도 아니고 만약 잘 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조금 더 먼저 공급을 할 수 있겠다는 MOU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거든요. 우선 만약에 제가 시청자분의 입장이라면 사실 지금의 종목, 지금의 가격 손절해도 크게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대신에 올라오게 되면 올라올 때마다 조금 아쉽더라도 아까우시더라도 조금씩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지금 이게 보시는 차트가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지금 띄워놨는데 5,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 한 20% 정도 덜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더 가지고 갔는데 만약 7,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또 추가로 20%를 덜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20%씩 20%씩 덜고 나면 계산을 해보면 약 전체 계좌에서 35에서 40% 정도 남거든요. 그 정도는 우선 좋은 뉴스가 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니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비중 축소한 걸 가지고 엑셀 세라피틱스를 다시 뭐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다른 섹터와 다른 기업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에게 드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청자님 외에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신규 상장주들은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도 잠깐 들어가서 3% 5% 수익 보고 나와야지 했다가 내려가니까 손도 못 쓰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신규 상장주는 웬만하면 저는 6개월 뒤에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왜냐 신규 상장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락업 물량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3개월 혹은 5개월, 6개월 뒤에 시장이 풀리는 그 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날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안 저질러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엑셀 세라피틱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아쉽지만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 매수는 절대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조언이 꼭 큰 힘이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2000-491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순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210원에 10%입니다. 아, 혹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3년 전에. 아, 3년 네, 오늘도 조금 많이 넘네. 떨어져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네네.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김태승 님이야. 네, 김태성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혹은 오늘 왜 내가 빠르게 매도하지 않았을까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지금 한국선제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 원래 하고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기업이라기보단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누구누구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제도 이제 그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3년 기다리셨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감히 예상을 좀 해본 건데 그때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관련주 투자를 하셨다가 제대로 이제 나오지 못하셔서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다시 한번 대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10%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저는 4,300원까지의 조정은 좀 버텨볼 만하다. 대신에 4,3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조금 아쉽더라도 비중을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혹은 그래도 나는 정치 테마주로 이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더 나올 수 있어요. 만약 한국선제가 이렇게 조정이 받아서 TV에서 말하던 사람이 얘기했던 4,300원이 이탈이 됐는데 그날 저출산 관련주들 한번 꼭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같이 조정을 받는다면 한국선제를 좀 덜어내고 오히려 저출산 관련주들을 가지고 가는 게 똑같은 동일 비중입니다. 가져가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4,3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다음 뉴스를 기다리거나 오히려 만약 내일 이제 미국과 중국이 또 관세 때문에 막 투닥투닥하게 되면 다시 한번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더 좋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5,700원, 오늘의 고가죠. 오늘의 고가 넘어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 밀리게 되면 그 대안으로 저출산으로 갈아타자라는 거고 만약 올라가게 되면 오늘의 고점이 넘어갈 때 그때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제시 드리는 거니까요.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의 고민이 모두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내 종목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전화나 문자,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LNF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86,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인데 아, 그거 추가 86,700. 매수해도 되나? 아, 2차 전지 관련해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예, 염정 부장님이요. 네, 염정 이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NF를 보유하고 계셨다라면은 다른 2차 전지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제가 좀 추정이 되는데요. 다른 2차 네. 전지 종목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몇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 갖고 계신다고요? 몇 가지 더? 에코프로도 있고 네. 또 필 에너지도 있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보통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군으로 포트가 좀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 비중은 10%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참 LNF 가지고 계시면서 너무 그 마음고생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심하실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린 것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을 상반기 내에 긍정적으로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단가가 올라가고 마진이 그리 좋지는 못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캐즘, 전기차의 수요가 확증할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LNF는 뭐 그간 테슬라의 주가와 일정 부분 연동이 좀 됐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도 약간은 좀 덜한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뭐 테슬라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좀 여러 가지 이슈는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않고요. 일단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근데 지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저는 더 걱정이거든요. 말씀하신 뭐 필에너지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LNF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은 포트에서 조금은 줄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조금 좀 탄력적으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서 그런 종목들은 LNF든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이든 간에 전체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LNF 같은 경우만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뭐 매수가가 8만 원대시기 때문에 8만 원대에 대한 반등, 뭐 7만 원에서 8만 원대 만약에 7만 원에서 8만 원대 사이에 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얼른 해결되셔서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나도 전문가님 인사이트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번호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